기분이 좀 땡기네. 얘네들은 훨씬 더 위험해요. 아 진짜? 소위 말하면 정력이 좋은 운동이 저한테 뭐냐고 가끔씩 질문도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프로 격투기가 성행할 때 약물에 관대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추어 무도 격투기계에도 약물이 좀 관대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곤 하는데, 쿠도는 와다라고 월드 안티도핑 에이전시 IOC 산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추어 선수들의 어떤 도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인정된 단체입니다, 현재. 그리고 쿠도 같은 단체가 와다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무작위적으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해서 단 한 명의 선수도 적발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도수건 몇 년 전부터 와다의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를 했고 지금 현재 와다에서 인정받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숙장님이 약간 프로 지향에서 아마추어로 회귀를 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항상 안티도핑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국제지부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도핑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저도 몇 차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제자들이나 한국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난 외국 선수들을 보고 약물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희 나라 선수들이 이제 도핑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도핑 테스트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좀 주목받거나 좀 시합의 우승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선수들도 주목받는 선수가 돼서 좀 이렇게 무료로 좀 검사도 받아보고 테스트도 받아보고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해 보려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었고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약투라는 영상이 돌아다니는 걸 저도 봤는데, 보디빌딩 쪽은 약물을 사용하는 게 좀 일반화 돼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저희 라이브 방송 중에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 컨텐츠 댓글란에 약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약물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생각도 좀 들고, 헬스 트레이너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운동의 성과가 좀 잘 안 나오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성과를 위해서 일반인들한테도 가벼운 약물을 권하기도 하고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 격투기 붐이 일면서 사회인들이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서 격투기 시합에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아마추어 시합이죠. 거기서도 약물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일상적인 사람들한테도 좀 밀접하게 다가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프로 격투기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추어 수련자들이 약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됐죠.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시합에서 이긴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은 사실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을 최대 이점으로 해서 시합을 나가는데, 약물을 통해서 자기가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해도 자기 만족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격투기 시합에서는 이렇게 약물을 먹고 강해진 선수가 상대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보디빌딩 쪽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과 경쟁하고 남보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습할 때도 자기보다 강한 상대하고는 스파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모자란 부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팔굽혀펴기를 10개밖에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50개, 100개씩 막 하면 자기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이기 싫어서 도장에서는 팔굽혀펴기를 연습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련이라는 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팔굽혀펴기를 못하면 더욱더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고, 스파링도 자기보다 강한 사람하고 해야 좀 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들을 의식하고 살지 마라, 자기 주관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도를 수련함에 있어서도 조금 남들하고 자꾸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자기 자신이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장 빨리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서 수련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시합이라는
약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남들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측면에서는 남들과 겨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경쟁심을 줄이고 조금 내 자신한테 집중하게 됐을 때 기본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운동이 좀 더 재밌어지게 되고 남을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시고 남과 경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좀 집중하고 수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저보다 좀 이쪽에 좀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분을 모시고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 유현동연구소 이경욱 소장님. 약투 봤습니까? 네, 많이 봤죠. 그쪽도 약간 웨이트 쪽이잖아, 맞죠? 그렇죠. 저희도 웨이트레이닝으로 이제 쪽인데 도전을 하니까. 약의 효능,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효과는 첫 번째 근육량 증가, 근육의 양 자체가 말 그대로 증가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의 질적 변화, 근육 내에 적혈구 양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근지구력 자체가 좀 많이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적혈구 증가하는 거랑 뭐 근지구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육량도 늘고 네, 근지구력도 늘고 둘 다 느네. 네, 네. 보통은 근육량이 증가하면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디빌딩이라든가 그런 이제 근비대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구력이 떨어지죠. 완전히 좀 땡기네. 이게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질병들을 많이 갖게 돼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심각한 거죠. 심혈관계 질환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다? 예, 정말 다한데, 그러니까 심정지잖아요. 결국은 심혈관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심각한 건 심정지,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심각하네. 예, 그렇죠. 근육량이 증가하고 적혈구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심장의 활동량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심장 자체는 박동수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가진 근육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적혈구 양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증가했는데 심장은 그대로잖아요. 거기서 심장이 약에 의해서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근육이 커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혈액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무리를 하게 되죠. 근데 약투할 때는 고자 된다고. 그 두 번째 부작용이 그거예요. 성기능 상실. 외부에서 주입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체내에서 생성된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약 투여를 정지하면 이게 회복되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약투여를 안 해도. 그러니까 공장이 한번 멈춰버리게 되면 이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공장을 한번 멈추면은 재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아하, 네. 참. 고환이라 그러죠. 남성 고환이 작아지게 되고요. 발기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좀 더 심각하게 나가면 전립선 부분에 대해서 질환을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약간 성기능 상실이랑 심정지 둘 중에 어느 걸 더 심각한 부작용으로 꼽고 싶습니까? 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거의 죽음과 똑같은 둘 다 이제 그렇죠. 근데 이 좀 의아하네. 우리나라 사람이 또 약간 그 성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뭐든지 먹는 나라로 유명한데 그렇죠. 그 부분은 또 되게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면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약투 이런 거 하잖아.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네.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 TRTO법이라고 네. 약간 합법적인 네네. 이런 스테로이드 사용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그렇죠. 네. 건강해졌다. 그렇죠. 이런 말도 있는데 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많이 실험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미국에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 이제 환자들이 급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감소된 환자들이 급증한 적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비만이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미국의 토지 오염 뭐 이런 거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원인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죠. 병원에서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진 이 사람들을 이 남성 호르몬을 외부 주입을 하니까 이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더라. 왜냐면은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이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서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만성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게 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좋아진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우울해졌나?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감기 걸린 사람들이 네. 한테는 감기약이 약효가 있고 건강해지게 만들지만 네. 감기가 안 걸린 일반인들은 네.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뭐 좀 감기보다는 좀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근이완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몸에 이상 없는데
근위원 정화급에는 몸 나른해지고 막 푹 어지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성기능에 네네. 대해서 자신 없는 친구들이 많던데 네네네. 그 사람들이 네. 그 병원에서 네. 하는 TRT 요법 네네. 말고 네. 뭐 경구 스테로이드 약, 어둠의 경로를 구하는 네, 그런 걸 스테로이드.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 스테로이드는 그런 이제 성기능 향상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음, 따로 약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뭐 비아그라라든가 뭐 주변 그런 약들이 나오잖아요. 쪽 기능은 중요한 건 혈유량, 그러니까 혈액 내에 뭐 적혈구라든가 근육 감소의 문제가 아니고 혈류량이랑 폐활량이 필요하거든요. 폐활량? 네, 폐활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위 말하면 정력이 좋은 운동이 저한테 뭐냐고 가끔씩 질문도 들어오는데 저는 최고의 운동은 그 스쿼트랑 달리기라고 얘기해요. 폐활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정력적으로 좀 자꾸 네, 빠져. 갑자기 빠진 것 같았어요. 네, 아무튼 네. 거기 뭐야 TRT 요법이랑 그냥 먹는 거는 다르네.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 약도 달라요. TRT 요법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약이기 때문에 거기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이 적습니다. 불법 유통이고 불법으로 만들어낸 거라서 그게 불순물이 뭐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 약 자체가.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니니까 이 약에 예를 들어서 경구제 뭐 한 알에 보통 10mg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10mg이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건 15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건 0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약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단 쉽습니다. 그러면 구하려면 바로 구할 수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죠. 루트는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쓰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게 약물 초심자들이 보통 처음에 접하는 게 뭐 듣기로는 경구 스테로이드 네네. 주사기는 좀 무섭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보통 배갈이라 그러는 배갈 단위로 나누는데 배갈에 한 5만 원?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엄청 싸구나. 네. 어떤 영양제나 보충제 이런 것보다 훨씬 싸. 그렇죠. 보충제보다 싸죠. 근데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이렇게 단가로 치면은 현재로서 비슷해졌지만 옛날에 4만 원이었거든요. 3만 5천 원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제가 그 드라마를 사실 잘 안 봤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좀 한국의 사교육 시장, 과열된 사교육 시장 이런 부분들을 고발하려고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네. 찍은 드라마 같은데 지금 막 사교육 시장이 열풍이죠. 열풍. 그 코디네이터인가? 네네. 입시 코디네이터. 더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약투라는 게 분명히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비밀리에 몰래 했다기보다 사실 다 알고 있었잖아. 공교연에 운동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공교연 얘기니까 이게 실제 쓰는 사람들이 탁 깨놓고 부작용이 이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걸 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이 그걸로 유명해지신 분 있잖아. 약을 자기는 계속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보통 그런 거 고백할 때 과거에 나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현재 진행형 지금도 그렇습니다인데 네. 알고 써라 위험하다. 아 물론 뭐 몰래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조금 스카이캐슬 꼴 날까봐 이게 그걸 알고 쓰는 사람이 더 좀 많아질까봐 좀 그런 것도 걱정이긴 한데 어차피 그거는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들이 문제니까. 근데 이거를 좀 나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약간 보통은 아마 조금 쓰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네네.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 좀 해봐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쓰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많이 쓰면 회복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분비계를 한번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 건드리게 되면 그 부분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됐다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수천 수백 편의 논문을 살펴보고 사실 스테로이드 자체가 인체 실험에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 대상으로는 한 건 있어요. 결국은 그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회복되면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이제 정식 제품이겠죠? 그러면 아까 그 부작용으로 인체 공장이 멈춰서 생산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결국 그거 계속 맞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 사람이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원래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약품으로서 맞게 되려면 전립선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와 검사와 3개월마다 정기적인 테스트, 그러니까 건피 검사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빠지게 되거나 하면은 바로 스탑을 하고 이제 다른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주입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아예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인적인 내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몸을 멋지게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손을 대시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러면 또 요거 하나에서 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말고 성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에페드린이라고 부르는 마황, 다이어트에 많이 쓰는 그런 클레부테롤 뭐 이런 것들은 내분비계를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쓰면은 근육량은 증가시키고 다이어트는 잘 되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얘네들은 훨씬 더 위험해요. 아 진짜? 예, 방금 말씀드렸던 인슐린이라든가 아니면 성장 호르몬들은 이제 쇼크가 옵니다. 쇼크는 이것도 심정지죠. 원래 당뇨병 환자가 맞는 게 인슐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내 몸 외부에 주입되면은 내 몸에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거 한 번 잘못 맞았다가 갑자기 당뇨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병증이 오겠죠. 그럼 당연히 위험할 거고요. 마황이라고 불렀던 이제 에페드린이라든 클렌부테로 같은 경우도 이제 부정맥을 일으켜요. 예, 이것도 심정지가 오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대부분의 약물은 우리 몸에 결정적으로 목숨과 직결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손 대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보충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충제는 식품이고요. 이건 의약품이고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일단은 본인이 한순간 나는 멋있게 불꽃처럼 살다 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야 그 약도 하시는 말씀처럼 부작용 각오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보디빌딩 쪽은 모르겠습니다. 멋있어지는 거니까. 근데 격투기 쪽은 약을 먹고 나가서 상대 선수하고 겨루는 거는 보디빌딩하고 다른 상대 선수가 영구적으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일단 공정한 경쟁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폭력. 결투가 아니잖아요. 결투.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니죠. 격투기는 진짜 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 제가 앞에 얘기해 드렸다시피 아마추어 입장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남과 경쟁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물 먹어서 한순간 강해질 수 있지만 건강 나빠지면 백약이 무해한 게 아니라 100가지의 수련 방법이 무효합니다. 심정지가 왔는데 뭔 수련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몸을 약하게 만드는 거니까 한순간을 위해 살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목표는 오늘의 자기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